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최창은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 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 방송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청장 후보 홍인성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기호 2번 김정헌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또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에 있는 타이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조연설에 해당하는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홍인성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적수사태,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제가 무난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국민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기관 자체 평가로 공약 이행률이 9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총 6,729억을 확보해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했습니다. 저의 4년 성과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2청 개청을 시작으로 완료된 사업이 13건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41건에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중구 2청사를 개청했고 청소년 수련관도 준공했고 공공시설 복합화를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공공심야 어린이병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철도 한승할인을 확정지었고 제3연륙교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서는 도시재생 누실 사업에 공기업 투자 포함해서 944억 원을 투입했고 답성 성당 관광 잔화 사업을 공사 중에 있으며 청년긴구 역사거리 조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8기에서는 더욱더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구청장. 발언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는 명실상부한 중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나 행정, 경제, 교통, 역사, 문화의 중심에 있던 우리 중구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역시 송도, 청라에 비해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자유국 외 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의 용도 지역으로 미개발 상태에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구는 인천항과 인천공항, 경인선 3계역 및 역사유산 관광특구라는 훌륭한 자원과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은커녕 쇠퇴하고 있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정치 외교학과에 진학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중구청장을 꿈꿔왔습니다. 중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과 사회활동, 사업체 운영을 중구에서 해왔으며 인천의 중구의원, 2010년 시의원이 있어서 중구의 재정 상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금까지 2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구 내항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을 부흥하고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국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자유국 중에서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고요. 또 이에 대한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중구에는 개항장, 차이나타운, 열한부두, 월미도, 을왕리, 무의도, 시사이드 파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지역 관광 산업이 급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관광 산업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개항동은 이제 차이나타운과 월미도가 있고 과거부터 관광 특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연안부두까지. 근데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 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만 화교 분들의 고유 문화를 공연을 확대하면서 차이나타운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또 대만 본국에 있는 문화사절단 분들이 자주 와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콘텐츠를 좀 보강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를 통해서 또 문화예술인과 그분들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의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용류무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데 일단 둘레길 같은 경우를 많이 선호하고요. 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체험형 어촌마을이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이 체험형 관광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홍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은 중구의 대표 산업이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중구의 잠재 고객 수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7천여 명과 수도권 2,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중구의 관광자원은 첫 번째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은 근현대사의 역사의 현장이고 강제 개항이 이루어졌으며 독립운동의 발상지고 또한 민족 지도자 백범빙구 선생님의 투옥, 탈옥 그리고 강제 노역의 흔적이 있으며 최초의 기독교 선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대 산업의 발상지이고 각종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물의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연결하고 개발해서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에는 체류 관광이 필수 시설인 복합 리조트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영종 용유 무유 지역은 해안 절경과 해수욕장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역사 자원과 영종의 복합 리조트 친수 공간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 중구를 관광을 겸한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영종 월미 해양관광 케이블카 쌍둥이 타워를 설치하고 월미도와 소월미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해서 국립해양박물관과 인천어시장을 관광구역으로 묶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 답변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원 후보가 홍인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월미도 활성화를 위해서 월미도와 영종도를 잇는 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요. 케이블카의 노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홍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미도와 영종도를 이어가는 해상 케이블카는 학술 연구 용역은 지난 2021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사업의 적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정확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월미도와 시사이드 파크의 공간을 이어가는 그 부분으로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홍인성 후보가 김정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 중에 영종 용류 무의 지역에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레길은 지금 을왕리나 무의도 또 용류에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한번 혹시 가보셨고 지금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김정은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2014년도부터 인천시의원을 하면서 영종 용류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새로운 도시 개발이 아니라 그 고유의 자원인 그 관광 자원 활성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현장에 갔었고 주민들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 둘레길 조성 예산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청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무의 한화계 주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8억 정도 들여서 둘레길을 설치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홍 총장께서도 뭐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 바다의 모습이 한 군데처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려면 그 중구, 영종, 용류 전체에 그 둘레길이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중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의 원도심과 영종 지역의 신도시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종 지역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원도심의 청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가 2019년부터 영종 지역 제2청사 운영으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향후 제3연륙교 개통과 미개발지 개발이 진행되면 영종 국제도시의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다시 행정수요 불균형이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과 영종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과 또 행정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성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중구를 중구 구민들의 민원 서비스,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9년 제2청사를 개청해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인천 중구의 인구는 14만 6,380명으로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 인구가 7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민원 서비스와 기관 협력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공직자 비율도 약 6대 4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공직자들의 비율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일부 행정 서비스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1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조직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청으로 단계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8기에 영종과 원도심에 근무하는 공직자 수를 6대 4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청사도 그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합당하게 새로운 청사도 신축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홍인성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정은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중구가 인구 불균형으로 지금 진행되는 벌써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용류 지역은 이제 국제도시로 이제 명명이 되고 경제자유구로 지정되면서 이제 580만 평 같은 경우는 13만 5천 명의 계획 인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늘도시인 경우에는 인구가 5만에 이르겠지만 앞으로 14만 5천에 대비하는
행정 그 수요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도심은 먼저 문제는 원도심의 인구가 왜 줄었는지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교육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중구 원도심에서 거주하고 싶은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그 동사무소, 소위 말하는 행정복지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그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도원이나 율목 지역 같은 경우, 신포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하고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콘텐츠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의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큰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중구청과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영종도 주민들의 주민 불편과 민원 문제를 해소가 필요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성 후보가 김정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원도심의 인구 감소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좀 형식적인 말씀이었고 정말 원도심의 인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증대시키고 개발 계획을 짤 수 있을 건지 그런 계획에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지금 현재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의 불편함인데요. 일단 도시가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시설들이 많이 낡고 이제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다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 60%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렇게 변화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장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서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쇼핑과 문화와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 인구는 이제 자연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종국제도시 역시 지금 저는 중요한 거는 중구청이 업무가 우리 경제자유구 업무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 업무가 작다 보니 주민의 소리가 전달이 좀 덜 돼서 좀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김정은 후보가 홍인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도가 지금 10만 인구에서 향후에 이제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13만 5천 명의 이제 계획 인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만 13만 5천 명이지 장기적으로는 20만 명이 될 텐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청사를 더 보강을 하고 또 의회도 더 옮기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홍인성 후보의 답변 1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계획 인구가 18만 1,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20만 이상이 될 것이고 원도심 인구도 지금 도시 개발을 하고 내향 인근을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10만 이상의 인구가 돼서 30만 정도의 인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도시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영종 이동 청사를 착공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구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청사를 2청을 개청하고 준비했지만 법률적인 요건 속에 공동청사 면적 제한의 한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끌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부족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향후에 청사를 더욱더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기관 협업과 주민 서비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관 협업은 같이 진행을 하고.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중구의 원도심과 영종 지역의 행정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두 후보의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1, 2단계 물류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류단지의 마지막 입주 협약이 체결되면서 입주율이 100%가 됐는데요. 추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추가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는 영종 하늘도시 제3단계 유보지 일부를 인천공항 물류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제3단계 유보지 활용 및 주민 의견 대립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후보자 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헌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유보 지역 110만 평에 대해서는 그 인천공항공사가 물류 부지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은 1,7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늘공원으로서 활용하고 또 골프장 100만 평이 사실상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공간인데 골프장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지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도시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메디시티 또 대학교라든가 또 테마파크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송도나 청라는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라든가 그 첨단 기업,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또 병원 부지까지 있습니다만 우리 영종도는 그냥 아파트만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물류를 하게 되면은 그 도시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물류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일자리가 많은 걸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영종 국제도시가 정말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이라든가 테마파크 또 첨단 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고 또 대학이 들어와서 그 부지에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종합병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홍인성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3유보지는 110만 평으로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70%와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략 30만 평 정도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공면장을 짓도록 할 것이며 또한 복합 리조트와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테마파크와 생활 스포츠 생활 문화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40만 평에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MRO 관련 글로벌 기업과 항공 물류 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20만 평에는 MRO 관련 명문 대학과 복합 리조트 호텔 관련 특성화 대학 그리고 국제 학교를 유치하여 영종 국제 도시에서 하늘 도시와 관계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은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없으며 그 기존의 부지가 있는 3,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제가 국내 유수의 업체 기업과 협의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부지가 1만 평 이상은 돼야지만 유치될 수 있다고 하여서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데 1만 평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갈 것이며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들 간 보충 질문과 그에 대한 보충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헌 후보가 홍인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여기가 부지가 110만 평이면 실제적으로 이제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은 가처분 면적은 69만 평입니다. 그럼 69만 평에 지금 말씀하신 그 30만 평 그 시드니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MRO 단지를 했을 경우에는 일부 공원이라든가 도로와 관련된 공공시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하는 그 물류단지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질문 시간 30초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홍인성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도시 지원 시설과 녹지 공간 등은 약 20만 평 정도로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얘기하는 물류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만 평 정도의 공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MRO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항공 물류 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종국제도시에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작한 회사가 엔진 공장을
엔진 공장을 만들기로 협의가 되어져 있고 확약까지 했고 이사회 의결까지 거친 상태입니다. 최소 2조 원이 초기에 투자되고 이후에 일자리도 최소 6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항공 MRO 관련 산업은 계속 이어져서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보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홍인성 후보가 김정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김 후보께서는 유보지에 메디시티와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지방 분권을 했던 부분이고 지방 분권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새롭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없는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후보 1분간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유보 지역은 거기다가 컨텐츠를 뭘 담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인천시와 인천시 경제청, LH가 송도와 청라의 중심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서 지금 유보 지역이 지금 15년 동안 방치된 거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메디시티라든가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재직 중에 산업경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LH의 직원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게 지금 청라와 송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큰 견인차가 그 첨단 산업 분야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분야가 들어와야 영종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LH와 같이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요 부지를 그 산업단지화하면서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가장 좋은 거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메디시티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답변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질문 영종 하늘도시 유보지 활용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질문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항 재개발에 대한 시민청원이 국회에 접수된 지 15년 만에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및 우선 개방 추진을 위한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내항 18부두 내 약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양 문화 도심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내항 친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성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양 개발의 첫 단계는 내양 18부두 부지를 인천시와 중구가 매입해서 저밀도 공공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해양 역사 친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와 함께 특수 목적 법인인 SPC를 설립해서 내양 1, 2부두 동측에 인접해 있는 도시 복합 용지 약 20만 평방미터 부지를 고밀도 공공개발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2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18부두 부지를 매입해서 100년의 근현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1부두를 백범 광장으로 8부두를 저밀도 공공개발하여 자유공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며 내항 1부두에는 아쿠리움을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항 1부두 백범 광장과 답동성당 그리고 8부두의 상상 플랫폼 그리고 계양장 문화지구 월미 관광지구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을 엮고 영종 월미 해양관광 케이블카와 쌍둥이 타워를 세워서 영종 국제도시 복합리조트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역사, 문화, 예술,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미도와 서울미도를 도로를 연결해서 국립해양박물관과 인천종합어시장의 같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네,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내항은 크게 1부부터 8부두까지 8개 부두를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현재 18부두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과정을 보니까 아직까지 2024년이 돼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항 재개발을 통해서 그 효과가 중구 원도심에
널리 확산돼야 되는데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은 일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초고밀도로 일부도 주변을 개발을 해서 주거와 상업 중심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원도심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개발이익을 그 주변에 좀 환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18부도 개발 과정에서 아쿠아리움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상상 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아쿠아리움을 설치하고 또 8부도인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8부도 앞에다 분수대를 설치하고 또 1부도 8부도 전체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정말 인천 내항이 인천항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러한 명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그에 대한 보충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성 후보가 김정은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두를 고밀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부두는 실제 백범김구 선생님께서 강제 노역을 당하시면서 축항을 했던 시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역사성도 있고 또 주민들이 친수 공간을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밀도 개발했을 때 과연 역사 문화를 어떻게 유지해 갈 건지 한 부분하고 또한 경제 자유구역에 편입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 시작된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김정은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분이 그 업적이나 이런 거는 높이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미 홍인성 그 구청장께서 시절에 그 신포동 일대 백범 그 동상을 세우고 광장을 조성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업적에 대한 평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현재 일부도 같은 경우는 그 신포동과 신포역 개발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통해서 그 우리 중구가 원도시 활성화되는 데 계기에 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8부두가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미도와 8부두를 잇는 그 찜라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수대와 경관 조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발 의제를 경제장을 통해서 하면은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후보가 홍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0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부두와 8부두를 개발하기 전에 인천시와 중구청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인천시가 매입을 하고 중구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생각이십니까? 네, 홍인성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SPC를 설립할 때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나 계획적인 부분을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 유수의 업체에 의뢰해서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확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인천시와 중구가 어느 지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더 진행해야 될 것인데 사업성이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지분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중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사업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끝으로 이 4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중구청장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가 개별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 발표가 끝나고 이어지는 질문 시간은 1분,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성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약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5가지 공약으로 5대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실을 갖춘 공공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것. 세 번째로 원도심의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로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것과 네 번째, 세계적인 역사, 문화, 예술,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다섯 번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공공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응급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께서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응급 서비스를 보장받게 되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고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 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천 제2의료원을 신청했고 의료원 유치를 첫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습니다. 두 대교는 일일 통행 횟수와 제한 없이 가구당 2.5대, 0.5대는 경차 한 대를 얘기합니다.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는 인천시와 중구에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지난 10일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시민단체와 최초로 확약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홍인성은 재선이 되면 인천시와 바로 업무 협의에 들어가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 무료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원도심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공공개발입니다. 인천시와 함께 1, 2부두 동측에 인접한 복합 용지 20만 평방미터의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공공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시켜서 이 공공개발로 확보되는 수익금으로 내향 18부두를 매입해서 백범 광장과 저밀도 개발, 자유공원까지 이어지는 바다의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적인 역사, 문화, 예술, 해양 관광단지 조성인데요. 답동성당 그리고 내향 1부두에 조성될 백범 김구광장, 아쿠아리움 그리고 8부두의 상상 플랫폼을 연결하고 월미 용종을 잇는 해상관광 케이블카로 원도심을 연계해서 네, 3분간의 공약 발표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공약에 대한 김정은 후보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종합병원이 300병상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을 네, 답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병원이 300병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네.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이 되는 병원을 얘기하는데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이 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저가 민선 7기에서 응급실 같은 종합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왔고 그 이행 과정 속에 인천시와 서울대병원이 MOU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병원도 저희와 어느 정도 협의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이 유치되는 과정에는 교육부와 또 보건복지부,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난관에 빠져 있어서 인천시에서 제2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 중구에서 제일 먼저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부지가 있기에 거기에 유치를 신청했었고 유치 신청이 끝난 다음 신청에 해서 지금 현재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서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후보의 보충 질문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이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중구청이 좀 더 협조를 했으면 그 응급실 같은 경우는 기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까지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만 약 4년을 좀 소요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설립이 쉽지 않은 건 맞지만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전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왜 모색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홍인성 후보의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응급실만이 독립해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진행하다가 어떤 다른 급박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까지 갖춰야지만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응급실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과 별개로 응급실만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심야 공공 어린이 병원도 운영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도 그 응급실에 준하는 경증 응급에 대한 준하는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인성 후보의 공약과 질문과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김정원 후보의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각각 1분씩,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원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선 영종 국제도시가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 개발이 더딘 첫 번째 이유는 교통 상태가 열악해서 그 교통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현재 김포공항까지 운행되고 있고 인천공항까지 직결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 철도 새로운 차량 구입비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서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천시와 중구청이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2공항철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철도 기본 계획에 따르면 5차 철도망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제2공항철도는 영종국제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 원도심, 특히 중구의 도원, 동인천, 인천역을 잇는 새로운 도로로서 편성이 되면 원도심도 활성화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설립은 인구가 10만, 15만 늘어나는 데 비해서 학교 설립은 더디기 때문에 학생들이 묘들과 같은 그 간이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 시절에 학교 설립을 위해서 세종시라든가 교육부에 가서 촉구한 바 있어 좀 제때 설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부결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가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종합병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반영하도록 배준영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도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 역시 인천대학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을 영종도에 유치함으로써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항 제1부두와 8부두를 빨리 개발을 해서 그 효과를 이제 원도심도 새로운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평에서 연안부두 가는 트램 구간도 빨리 그 조기에 착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요.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잇는 새로운 도로를 또 건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려동물 시대입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과 시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후보의 공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공약에 대해서 홍인성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항철도 제2공항철도는 5차 철도 계획이 아니라 4차 철도 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지 않아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호선 직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서울 철도 차량까지 다 국토부에서 예산이 짜져 있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요구해서 인천시에서 시설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운영비까지 요구해서 그게 지금 부결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계속 되어졌다는 얘기를 좀 잘못된 말씀이어서 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역세권 활성화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재개발이 지금 원도심에 지금 재개발 계획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설립됐다고도 해제가 여러 군데가 됐었는데 과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자신 있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뭐였었죠? 역세권 활성화 방법으로 재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재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많이 재개발 조합들이 해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먼저 그 후보께서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까 의료 체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지금 그 시설비 부분도 잘못 알고 있다. 공철, 제2공철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4차 기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5차에 반영되려고 그러는데 4차에 반영돼야 제2공철이 빠르게 진행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그 9호선이 서울시가 인천시한테 시설비 49억을 했습니다만 그때 49억 원을 줬으면은 그 서울시가 인천시한테 운영에 따른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49억 시설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데 왜 서울시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러면 시설비 외에 인천시가 운영비도 부담해라. 이렇게 되면서 서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간극이 깊어져서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이나 그 인천시장 또 관계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인천 시민과 서울 시민 모두 유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이유는 지금 우리 중구 원도심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저평가된 이유는 역세권이라는 좋은 위치와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쇠락한 이유는 그 인천시로부터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억누르는 게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 유치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자꾸 취소되는 이유도 우리 중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의 속도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분의 답변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홍인성 후보 보충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보충 질문 제가 했던 부분인데. 그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저거 보는 말씀드릴게요. 이 재개발 부분, 재개발 조합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재개발 조합이 계속 해체됐던 부분이 우리 구에서 행정 지원을 좀 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구에서는 개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행정 서비스는 재개발이나 어떤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들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김 후보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임대주택까지도 주택 비용까지도 국비로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후보의 답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었는데.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네,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사업 시행자가 일단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는 도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가 그 무산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됨으로써 얻는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한테 돌아갔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 양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관청에서 개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개발 이익을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이익을 그 기업이 오롯이 기업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재산권도 보호받고 또 가능하면 그 재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해당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행정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인천시나 중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럼으로써 그 주민들의 그 개발 사업 속도가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개발 사업이 자꾸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면서 개발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 재개발 재건축도 좀 빨리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좀 새롭게 리빌딩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네, 김정은 후보의 답변을 끝으로 중구를 위한 두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 공약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시간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주어진 5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토론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또 비방하는 발언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 4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으셨고 또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자유구역인 영정 용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해제가 되고 또 해제가 됨으로써 개발이 멈추고 이러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송도와 청라에 비해서 그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발이 더디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예,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져 있고 개발 계획이 되었는데 송도나 청라보다는 조금 늦은 건 또한 사실이죠. 그 부분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미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보지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송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처럼 늦어졌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 청장님으로서는 그 어떤 걸 좀 주안점을 두고 하셨나요? 예. 기존에 계획되어져 있던 경제자유구역인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인천시장과 수시로 논의하고 얘기했으며 특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RO 산업 유치를 위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작한 회사를 우리 영종국제도시에 유치했었고요. 그 엔진 공장으로 인해서 2조 원 이상이 투자되고 또한 그 일자리도 6,000개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합 리조트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복합 리조트 산업과 관련해서 그 대학 유수의 대학도 유치하고 관련 학과를 유치해서 그 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할 수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가 이제 경제청이랑 중구청이랑 이연화되면서 민원인들이나 기업 또 새롭게 건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경제청 업무를 상당 부분 중구청으로 갖고 와서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의 민원이라든가 중구청도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화된 업무 분장을 획일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중구도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인허가에도 직접 해서 궁극적으로 중구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중구 연안동은 사실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 관광객도 많고 또 인천항 바로 주변에 있어서 많은데, 근데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연안부두 쪽에 물류창고 부지를 한 9개 정도 허가를 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창고를 그 허가 내고 그게 함으로써 그 산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피해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내항 인천 18부두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청과 지금 행정이 이원화되어져서 경제청의 일을 우리 중구로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충돌되는 이일배발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되고요. 연안동으로 가고 있는 신흥동이죠. 거기에 물류단지가 7개가 허가가 나가 돼 있는데, 실제 처음에 허가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건축 행위는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 재량 행위여서 인천시의 교통 역량 평가란과 도시계획에 다 되어져 와서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행정 심판에서 저희가 짐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통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또한 사실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다른 방안과 유보 지역을 다시 정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관련된 해수부라든가 그쪽에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일배반적인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김정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5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못다 하신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인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5일자 경인일보에 보게 되면 김 후보께서는 영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신공항 건설 촉진법, 항공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철폐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공항 건설 촉진법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 법률이고, 항공법은 인천국제공항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군사시설 보호법은 인천국제공항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인 군사시설을 만드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폐지하든가 완화하면 실제 인천국제공항의 존립과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려면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 법령에 비해서 상위 개념으로서 법령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신공항 촉진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공항 촉진법은 그 주변에 있는 그 토사나 물자 같은 경우를 외부하게 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에서 거꾸로 들어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제한이 공항 중심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 자유구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공항 촉진법을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군사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바닷가를 철조망을 치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법을 떠나서 그러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차원의 그 친수 공간을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장벽, 이 철벽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정비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운항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그 52m의 그 고도를 4km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5활주로가 고시됨으로써 영종 하늘도시 개발을 52m 이상은 건물을 질 수 없다는 것은 10층 이상 건물을 못 치면 영종 하늘도시가 개발할 수 있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관련돼서 주변에 소음 같은 경우 심한데, 그러한 법은 질문을 좀 여러 개 해야 되는데.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그 공무물에 보니까 도박 전과가 있으시던데요. 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학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박성 게임이라든가 음란물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도박 경험 때문에 그 불안이나 우울증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그 도박에 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 사기나 이런 것도 한 경우들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조금 더 잘 케어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아까 그 방송 전에 이제 그런 말씀 없을 줄 알고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실을 또 우리 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미안하다. 아빠 이제 그 이후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이해하라. 뭐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하고 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치유 방안까지는 뭐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고 그 오늘자 연합뉴스에 보니까 제3연육교 조기 개통을 하겠다고 되어져 있던데요. 그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제3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2025년에 하는 것도 설계와 공사 진행이 빠듯해서 계획 잡을 때 2025년도 굉장히 많이 단축해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공사 시간을 보면은 2017년도에 유정복 시장과 제가 시의원 시절에 그 제3연육교는 국토부로부터 확정을 받고 2020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2025년까지 공기를 좀 길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2023년도 가능하지요. 근데 확정진 건 2017년이고 공사 착공한 건 2020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양쪽 대교 통행료 MRG 사업으로 인해서 양쪽 대교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지금 늘린 것 같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설계하고 설계 당시부터 다 얘기했고 공사업체도 공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홍인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10분간 진행된 이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두 분 모두 상당히 매너 있는 토론 진행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토론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인성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역시 5분이며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인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후보께서는 공약사항을 보니까 마이스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마이스 거점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을 담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 이제 현대 우리 특히 경제 자유개혁에는 이제 필요한 산업인데요. 그 기본에는 우리가 인천공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이 이제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국제회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관광을 오거나 뭐 이런 거를 올 때 우리 중구는 그런 걸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 지역에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또 관광 자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를 그러한 그 마이스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거고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벤시아가 있습니다만 예. 그 우리 하늘도시에 답변을 조금 줄여주시면 30초가 지금 넘어가세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거 공감에 대한 건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 마이스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예산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하셨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산보다는요 우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책에 의해서 영종을 거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마이스 산업의 예산은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호텔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면 거기서 국제 회의를 하면 그것도 마이스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관광 자원이 있는 관광 자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것도 뭐 관광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정책이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는 것과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경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지 정책만 만들어 놓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공허한 공약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약집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청년, 특히 영종국제도시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관련된 학생이나 대학생 젊은이들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종사하고 있던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거의 2만 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이제 팬데믹이 사실 좀 완화되면서 다시 그 인천공항이 활성화되고 다시 인원들이 일자리를 복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교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청에서 월급을 그분들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임대료 외에 관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종이나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젊은들에게는 관리비를 좀 지원하줌으로써 좀 부담을 덜고 우리 중구에 대한 관심과 좀 애정을 갖게끔 하는 게 저의 좀 기본 정책입니다. 예,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 기숙사 지원이라든가 창업, 교육 이걸 연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영종국제도시에는 치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중부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67명의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영종 하늘도시에 지금 지구대가 있는데 저는 인구 3만 명이 됐을 때 제가 시의원 시절에 행정안전부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 치안 부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지구대를 설립해달라 해서 그게 관철돼서 지금 영종 지구대가 있고요. 또 운소동에는 공항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종 경찰서가 2025년도에는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다만 우리 자율방범대라든가 경찰 분들이 근무 쓰는 여건을 좀 지원을 해주고. 네,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홍인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은 김정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자유구역 800만 평 중에서요. 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가 있습니다. 혹시 미단시티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미단시티는 복합 리조트를 지금 하고 있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중국 자본이 지금 국제 자본에서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그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렇게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단시티 부분에 지금 누구나 집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주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예단포 항을 포함해서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 미개발지 바닷가 주변에 최근에 한 2년 동안 송도에서 나오는 갯벌들을 사실상 논에 매립하거나 이러면서 그 지역에 토지가 오염되거나 또 침수가 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2년 동안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거를 그냥 어떠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이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요. 복토를 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2m까지는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하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TF팀을 구성해서 그 인천시의 조례를 정해서 그 부분을 1m 이상 복토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신고를 하게끔 변경시켜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있던 수로나 물길 같은 것들을 침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그 조치를 취해서 다시 복원을 시키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복토를 하면서 행정 지도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해서 지금 입건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형까지 선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실형 받아서 있지만 그 영종 전체적인 그 피해는 사실 우리가 중구청에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중에 복구병해질 텐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한테도 뭐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우리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대표 경력이시죠? 그것도 있죠. 중구청장 말고요. 그러면 재직 기간이 몇 개월이시죠? 재직 기간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있었으니까요. 제가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4개월, 이명박 대통령 때 4개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만 청와대 근무하셨어요? 대통령 임기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도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임기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대통령 임기가 그렇고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항상 대표 경력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네, 그럼 상당히 그렇죠. 의미 있는 자리예요. 저도 그건 예. 인정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때 같이 근무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인사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인사수석이 지금 인천시장님이 하는 박남춘 시장님이 인사수석이었고요. 그게 몇 개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9월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임기 지나고 나서 9월부터 있었고 그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보통 경력이라고 하면은 한 6개월,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대표 경력으로서 나의 의지와 나의 실력과 이런 거를 좀 발휘할 수 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청와대 경력은 대통령님이 임기 말년에 가셔갖고 나머지 자녀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관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선택한 거지 이명박 대통령이 싫었으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자녀 임기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말씀이 좀 다르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행정 경험의 일부를 좀 축적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주민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주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기 4년인데 2년 동안은 자, 5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답변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이 5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될게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 시간에 30초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네, 이미 주도권 시간이 다 끝나갔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답변 30초는 네,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2분씩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2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청장 후보 김정원입니다. 저는 중구 발전을 통해서 중구 구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미소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구청장이 되면 그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 20살 때 대학에 진학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했고 2006년도 인천시의원을 하면서 2006년도 중구의원을 하면서 중구의 재정 상태와 또 중구의 현안 문제 또 중구의 주민과 지도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중구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인천시의원으로서 인천시의
그 현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많이 연구했고 실제적으로 우리 중구 지역의 예산과 그 사업, 정책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중구 전체와 또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를 성장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구 원도심은 내항 재개발과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도모하고 다만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중구의 전통적 가치는 보호하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이제 뛰어가야 합니다. 송도, 청라를 앞설 정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접근성 제고와 또 종합병원 설립, 또 반려동물과 같은 지역 새로운 그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나갈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인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우선 소통에 대한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취임하고 2년 동안은 공익과 공정에 입각한 행정을 하고 나머지 2년 부분은 그 기반으로 해서 주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코로나19 상황이 닥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그 와중에도 틈을 내서 홍문고 골목을 찾아가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통장님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고요. 다양한 부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통에 많은 과정을 가졌지만 아직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의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제가 재선이 되면 2년 계획을 짜서 단별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7기에서 10년 계획을 짜고 진행했던 사항을 지금 민선 8기가 되면서 다시 이어져 가야 될 부분이지 새롭게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초보 운전자에게 행정을 맡기게 되면 행정은 난맥상이 생기고 새로운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다시 한번 투표해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중시했고 관리를 많이 해왔다고 하면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사업가로 주민들에게 중구의 가치를 더 돌려드리고 주민들이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의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에서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여왔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 배려 계층도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평생 학습 도시도 지정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고요. 꼭 저를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홍인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